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 랭킹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리포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정리한 리포트로 여러분들의 남은 하반기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압축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해당 리포트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에 대한 당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해당 기업을 왜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투자 전략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리스의 강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는데 최근 트럼프의 지지율이 갑작스럽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해리스의 지지율을 역전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다음 달 5일 미국 대선이 있는데 지금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 속에서 트럼프 후보가 전국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후보 지지율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를 앞선 것은 올해 8월 5일 이후로 약 2달 반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 지지율에 대한 상승세가 지금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 쪽으로 승부의 추가 기울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12회 미국 대선에서 펜실베니아주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전체 선거에서 약 83.3% 승리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즉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로 봤을 때 펜실베니아주에서 이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확률이 적어도 12번 중에서 10번 이상이라는 건데 현재 트럼프가 펜실베니아주에서 더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죠. 미국 대선 이후에 산업 정책에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바이든 정부와 비슷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유지하지만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급변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수혜 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월가에서도 이미 트럼프 수혜주의 베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월가 큰손들이 트럼프 후보의 승리에 베팅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월가의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인 댄 로앱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반독점 법안이 약화되는 등 규제가 완화가 되면은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업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현재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내밀고 있는 정책들로 인해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았나라고 봤더니 대표적으로 민간교도소 운영업체인 GEO그룹이 주가에 대한 급등이 나왔고요. 특히나 트럼프 후보가 밀어붙였던 정책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돼서 장려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라이엇 플랫폼스에 대한 주가도 강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 어쨌든 해리스 후보가 되든 트럼프 후보가 되든 모두 다 미국 우선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트럼프 후보가 됐을 때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의 결정적인 차이죠. 바로 에너지 정책입니다.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후보와는 다르게 친환경 정책보다는 석유를 더 많이 파서 미국인들에게
에너지 가격을 더 낮게 제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취임 첫날부터 석유를 시추해서 에너지 가격을 절반으로 낮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재집권하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에너지 분야의 지배력을 가질 것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석유 시추를 늘리는 게 어디에서 보냐? 바로 펜실베니아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펜실베니아주를 잡은 후보가 실제 미국 대통령이 될 확률이 80%가 넘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12번의 경합 중에서 10번 이상이 이 펜실베니아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주 경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셰일가스 등 화석 에너지원 생산에 생계가 걸린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정책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사실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들이 있다라는 이유로 수압파쇄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최근에는 표심을 얻기 위해서 허용으로 입장을 바꾸긴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는 처음부터 우리 유권자분들을 위해서 석유에 대한 시추를 늘리고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입장을 바꿨다라면서 집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해리스가 당선되게 되면 당신들의 전기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에너지가 부족해서 정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 말고도 원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분야죠. 아마존에 대한 내용들, 즉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에 대한, 특히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확대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후보의 원전 확대 공약이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기후 등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운 재생 에너지보다 24시간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전을 더욱 확대해야 된다라고 공약하고 있고요. SMR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가 빨라봤자 2028년이다. 2027년도에 양산이 시작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양산이 된 이후에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2028년도까지 나와야 된다. 즉 4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핵심은 트럼프 후보가 에너지 가격 낮추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서 소비자들이 에너지에 대한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1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이지 못한 전력이 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 채굴도 장려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전력 자체가 공중으로 증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 미국에서 소비 에너지와 사용 에너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보면은, 소비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약 97쿼드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약 39쿼드로 실질적으로 버려지는 에너지에 대한 비율이 약 60%입니다. 이게 2020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까지 매년 60%에서 많게는 68%까지 많은 양의 전력 자체가 시장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어요. 이게 변환 과정, 송배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율로 낭비되는 전력의 양이 무려 60에서 68% 수준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송전망을 다시 깐다, 전력망을 다시 깐다라는 내용들부터 에너지 생산을 늘리겠다라는 정책들 자체가 시장에서 주목받아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력기기와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력기기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시장에서 주목받아 왔는데, 앞으로 트럼프로 인해서 수혜받을 산업은 바로 에너지 저장 분야입니다. 사실 이 에너지 저장 분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어닝 서프라이즈 속에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게 미국의 시장을 이끄는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기업이 테슬라죠. 그 테슬라가 이번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대폭 상승이 나왔고요. 실제로 2025년도에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도 늘어날 것으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전기차 기대감보다도 더 주목해야 될 게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600 가구에 1시간 동안 전력을 3.9메가와트시를 공급할 수 있는 ESS 자체를 한 대당 약 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8억 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메가팩이라고 하는데 이 메가팩 판매를 총괄하는 에너지 사업부의 3분기 매출이 무려 3조 3천억을 찍었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해서 약 50%가 넘게 증가한 겁니다. 작년에는 이제 2조대였는데 3조가 넘는 실적을 보여줬고요. 문제는 올해 머스크가 1월 달에 ESS 사업이 전기차 산업보다도 향후 몇 년간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2025년도에도 전기차 시장보다도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에너지에 대한 생산을 과하게 늘리는 과정 속에서 그 에너지들을 단순히 전부 다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저장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있다면은 비싼 가격의 전기를 사는 게 아닌 저렴할 때 전기를 많이 만들어서 그 전기를 보관했다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ESS에 대한 중요성들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ESS에 대한 중요성 다 알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K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게 되면은 국내 ESS도 실질적으로 수혜를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을 한다고 해도 K배터리 산업에 우려가 있었으나 전기차 관련 보조금은 유지될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상하원을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화당 하원 의원 18명과 의장이 IRA 폐지 반대 의사를 공식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석유 기업들, 트럼프를 지지해주는 기업들도 IRA 보조금에 대해서 유지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나 혹은 축소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을 살리겠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더 위대하게 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 왔는데 미국 전기차, 배터리 관련 투자 금액이 무려 3천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GM과 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부분의 손실이 전체 영업이익의 30%를 상회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렇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GM과 포드가 투자를 늘렸는데 갑자기 보조금, 지원금을 끊어버리게 되면은 미국 자동차 산업 자체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IRA 같은 경우에는 유지될 전망으로 현재 시장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도 수혜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물론 자동차에 대한 이 캐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나 완성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손실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시장의 캐즘이 끝나기 전까지 설비 투자 규모를 줄이는 전략을 선택하면서 전기차 공장을 ESS용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RA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적자를 기록했죠. 그런 LG 에너지 솔루션이 4분기에도 계절적 영향으로 고수익성 제품 출하가 줄어들기 때문에 4분기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현재 시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 설비 투자 집행 규모를 올해보다 줄일 전망으로 현재 투자를 축소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투자 효율 강화 관점에서 전기차용을 ESS용으로 전환해서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ESS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K배터리 기업의 ESS 전환도 있겠지만 미국 내에서 ESS에 대한 중요성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만큼 고성장할 수 있는 산업의 핵심적인 수혜 기업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해당 사업을 영위한다고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기업이 대표적으로 바로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반도체 장비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했는데 최근에는 ESS 장비 사업에 대한 매출이
처음으로 전체 매출의 절반 50%를 넘기면서 58%까지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ESS 장비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서 올해 처음으로 연간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서 약 1조 3천억 원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그냥 아무 기업에게만 장비를 납품하는 게 아니라 현재 테슬라를 앞서고 있는 글로벌 1위 기업인 미국의 플루언스 에너지가 주요 고객사입니다. 2022년도부터 꾸준하게 계약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실적도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트럼프 후보의 에너지 생산량 증가 정책으로 인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중요성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트럼프에 대한 당선 이후에 이와 관련된 수혜 모멘텀들이 부각받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만큼 꼭 해당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점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 내용 말고도 여러분들께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해당 리포트 지금부터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하단부를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을 겁니다. 더보기란을 보시면은 김용민 대표의 장중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김용민 대표의 텔레그램 운영방이 있는데 해당 내용을 보시면은 상단부에 2024년도 하반기 핵심 자료집 PDF 파일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한 리포트인 만큼 해당 내용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텔레그램에서는 이러한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시장에서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주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내용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일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주를 직접 8시 30분 이전에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갑작스럽게 급등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매매, 단기 매매 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만큼 해당 내용들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